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그 국제사회의 문제가 미국 대선이었어. 오늘 샘플을 좀 미국 대선에 대한 사주로 두 가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존 바이든 사주와 그 다음에 트럼프 사주. 다만 트럼프 사주는 기미일주라는 썰도 있고 무호일주라는 썰도 있는데 기미나 무호나 사주 해석은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성의 극, 지난 시간부터 십성의 극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십성의 상생 관계는 십성들끼리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도움을 통해서 커져가는 관계고, 십성의 극이라는 것은 일종의 십성들끼리 서로를 상호 견제함으로써 A가 B를 다루다 극하다 책임지다 같은 그런 관계로서 움직이는 요소가 됩니다. 내가 사회로부터 극을 당하는가 또는 내가 사회를 극하는가,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가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가, 뭐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중간 내용에 이 내용을 좀 보죠. 십성의 극 중에서 관성이 비겁을 보는 관계, 이거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봅니다. 이슈와 테마를 정해보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재성과 비겁의 관계를 소유와 분배의 문제라고 봤죠. 인류 역사상 초기 발전 단계에서 이 소유와 분배의 문제는 늘 골치 아픈 부분들이었단 말입니다. 이 소유와 분배는 일종의 사람의 욕심, 비겁들의 양보가 없이는 그 사주의 사회가 붕괴돼 버릴 수 있지만, 비겁들이 서로 상생하여 협력할 때, 그래서 힘을 합쳐 세력을 모을 때는 그 소유와 분배라는 요소들이 안정되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지구의 식량 생산성은 모든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정도이나 이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도 이 지구별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한쪽에서는 식량이 썩어가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고, 이게 일종의 소유와 분배. 그래서 신은 우리 인간의 사주에 비겁과 재성을 넣어서 소유와 분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체험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비겁과 재성은 소유와 분배. 그럼 이번 시간에 할 관성, 비겁과 관성은 뭘까? 관성은 명예, 권력, 조직,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비겁과 관성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입니다. 소유와 분배의 관계가 비겁과 재성, 비겁과 관성은 지배와 피지배. 내가 비겁을 다스릴 것인가, 비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관성, 권력을 공유할 것인가, 누군가 독점을 할 것인가. 관성이 나를 차별하고 겁제를 도와주는가, 아니면 겁제를 차별하고 나를 돕는가. 그래서 비교경쟁 우위를 가지고 오는가 등등의 문제가 사주에서 관성과 비겁의 문제입니다. 자, 사주의 관성과 비겁이 주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주라면은 바로 이 권력,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성을 내 사주를 보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류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4가지로 제가 이 표시를 해놨죠. 비겁이 강하고 관성이 약할 때 1번, 비겁이 강하고 관성도 강할 때 2번, 비겁이 약하고 관성도 약할 때 3번, 비겁도 약하고 비겁이 약한데 관성은 강할 때 요거는 4번,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자, 이거 이번 미국 대선에 나온 두 후보가 바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 지지에서 이 2개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사주를 아직 디테일하게 해석할지 몰라도 사주에서 어떤 세력이 강하고 어떤 세력이 약한가 정도만 봐도 그 사주의 기본 성향과 사회적 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이 사주는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불복을 하고 있어서 조금 시끄럽긴 하겠는데 우리 존 바이든 후보입니다. 이 사주는 관격의 관인격이고요. 재생관까지 돼 있어서 이 사주는 관이 매우 강한 사주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관이 강하고 일간이 인묘지에 앉아 있어서 일간의 기운은, 이건 약하다기보단 이게 겸손하다. 이게 일종의 자기인묘일주들은 자기를 굽히거나 낮출 줄 안다.
지지로 깔 줄 안다 같은 거죠. 겸손한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강한데 겸손한 사람이죠. 정축백호인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관은 강하고 재생관돼 있으니까 이 관을 살리는 사람이죠. 명예 살리는 사람이죠. 개인적 명예를 살려요? 국가사회적 명예를 살려요? 국가사회적 명예를 살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은 낮추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주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고립된 오행에 일간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립된 오행이 이 사주에서 어디 있을까요? 한쪽 코너에 몰려있는 오행을 찾아보세요. 얘죠. 이게 고립 오행이죠. 한쪽 코너에 몰려있죠. 여기 있는 오화는 양쪽에서 관성에 눌려있는 오행이죠. 그러면 이 사주를 보세요. 이 정치인이 어떤 성향의 정치인일까? 권력에 눌려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내가 기반하고 있고 그들 중에서 투출된 내가 식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식상의 방법을 써서 사회의 관성을 제어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면 엄청나게 큰 덤프 트럭이 가난한 사람들을 덮쳤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엄청난 덤프 트럭에 깔려서 오메나 죽네, 오메나 죽네, 오메나 죽네 하고 있는데 그 깔려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부단히 털고 일어나서 그 덤프 트럭의 운전석에 올라타서 덤프 트럭을 조종하여 깔린 사람들을 구해내다. 이 사주는 그런 사주죠. 그럼 이 사주는 강자를 위한 사람일까요? 약자를 위한 사주일까요? 자, 소외되고 권력에 눌린 사람들의 기반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관성을 자신이 다양한 식신을 동원하여 순화시키고 조정하고 제화하고 있으며 시주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기는 정인이다, 따뜻함, 포용력, 인자함, 지혜, 자기만의 지식, 나의 상관과 식신의 인성이 빛나다, 베푸는 사람이다, 식신을 쓰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전체적인 구조로 보게 되면은 관성이 강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국가사회의 명예는 키우고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트 선생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 선생님 사주, 이게 기미일주도 있고 무호일주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차이가 없어요. 거의 해석에서. 인비태왕 관설, 인비태왕 관설. 인성과 비겁이 강해졌으니까 이건 완전 신태왕의 정점에 올랐어요. 내가 최고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내가 대통령이란 말이야. 선거 따위 필요 없어. 내가 대통령이라고. 라고 하죠. 관을 겁나 무시하죠. 끝까지 소송 걸겠다고 내가 보기엔 아주. 근데 이제 트럼프 그 사정 보니까 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파산한대요. 지금 잘 교도소에 간대. 그동안에 세금 탈루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은 대통령 면책특권으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만약에 대통령 면책특권이 사라지면 바로 수사가 들어온답니다. 그 전에 기업 활동하면서 많은 범죄에 연루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도망가야 되는. 보세요, 이게. 자, 이게 일명 정관을 내세웠는데 지지에 정관에 뿌리가 없어요. 그럼 이거 명예 근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명예 근거가 없어. 명예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명예 있는 척.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운 간목 정관을 화에너지로 엄청나게 뽑아먹죠. 이렇게 되면 정관 설애들. 이렇게 되면은 명예가 설되다가 뭐예요? 관이 비워지다. 관이 후퇴하다. 관이 낡아버리다. 요만한 명분 하나로 엄청나게 울겨먹은 거죠. 요만한 관 가지고 엄청나게 빼먹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에 오래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이 월간에 있는 관이 다 설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이게 무호일주든 기미일주든 화국을 가지고 있는 건 쟁쟁하다. 근데 이 사주는 그 자기 지지 세력이 엄청나요. 그렇죠? 지지 세력이 강하니까 강자들의 대변자. 이 사람은 약자들의 대변자. 약자들의 대변자이자 약자를 누르고 있는 관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사람을 짓누른 덤프트럭 위에 올라타서 그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덤프트럭이 올바른 길을 가줄 수 있게 하다. 이거는 덤프트럭 고철로 팔아먹고 2중 3중 경매로 500만 원짜리 덤프트럭 3억에 팔아먹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밑에다 써놨습니다. 트럼프는 관이 약하고 일간이 신왕한 사주. 그러니까 명예는 요만한데 사람의 힘은 이만하다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법을 무시한다 뭐 같은 소리가 나올 수도. 이런 경우는 관이 강하고 나는 약하다. 관을 게다가 재생관이 되고 있으니까 명예를 키우는 사람, 인덕 가진 사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편제가 제극인 때리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편제가 옆에 생을 하고 있으니까 극하기보다는 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천간에 편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현실적 운영권에 대해서도 현실적 참여를 한다 같은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만약에 편제성이 없다 그러면 관할권, 뭐 통치 능력, 뭐 결과를 도출하는 것 등등, 재생관이라고 하는 명예를 키우는 이 편제는 결국 요 축중 신금을 내가 올린 거잖아요. 내 것을 사회로 올려서 국가 사회 조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요 사주는 아예 간목을 임묘시켜 버리는 사람, 명예를 확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는 사람. 근데 이렇게 사오미 방국은 워낙에 강력한 에너지라 웬만해서 안 깨지는 사주인데, 현재 대운이 축대운에 해자년이 오니까 완전히 수기운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거 이번에 불 꺼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기들만의 리드를 만들죠. 강력한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추종자들이 외골수일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 금수기운이 들어오면은 재생관운이죠. 금수기운이 들어오면 이분은 재생관운입니다. 다만 일간이 너무 신약하여 재생관운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무리하거나 과도한 권력을 받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현재 대운이 기미대운입니다. 기미대운. 자신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식상 세력이 현재 기미대운으로 와서 이 사주가 정축이 아니라 정미적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러면 야, 수 다 가지고 와. 내 다 감당할 수 있어. 이 기운이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꼭 사주를 일일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 두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관약 신왕. 관은 약하게 만들고 자신을 강하게. 관을 이용하여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사주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관을 키워주는 사람이다. 이 사주는 명예를 키우는 사주, 그리고 그 관이 누르고 있는 비겁들을 도와주거나 살려주는 사주. 이 사주 역시 해자축 방국이라고 하는 관의 연대를 만들 수 있죠. 해자축 방. 이 사주는 재밌게도 인성왕국이니까 내 생각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 사주는 어떤 관의 세상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지난 시간에 비겁 대 재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다음 시간으로 요거는 좀 빨리빨리 제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성의 상극, 식신제살 또는 식상제살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주에서 식신상관과 관성을 보고 있는 거. 식신상관은 나의 말과 행동, 표현, 감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더 완성되면 나의 전문성, 나의 전문 능력, 나의 표현 이런 것도 되죠. 식신상관에 대해서는 아시죠? 내 사주의 식신상관이 내 사주의 관을 고치고 바꾸고 견제하고 다루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엄격하게 보자면 어떻게 식상나부랭이가 관성을 극할 수 있어?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상이 관성을 본 사주가 일명 식상 고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일명 해결사, 컨설턴트, 교육자, 관이라고 하는 건 무릇 사회 공동체이자 내 손님들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관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관을 내가 가진 식상으로 고치는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민주화의 주역들.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잘못 쓰이면 뭐 깡패, 뭐 남봉꾼, 뭐 관을 무력화시키는 사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잘 쓰면 민주화 투쟁한 사람, 관이 고인물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사람. 자, 극의 관계는요, 극의 관계는
고인물 되지 않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관계는. 그러면 이렇게 보죠. 비겁이 재성을 받다라는 거는 재성이 고인물 되지 않게 해준다는 뜻이죠. 만약에 재성이 고인물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같은 방법으로 30년, 40년 장사해 먹고 있는 사람이죠. 가게 음식 메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30년, 40년 똑같은 재성 다루고 있으니 재성이 고인물 돼버리죠. 그런 거죠. 군겁쟁제 같은 쟁제가 적당히 벌어져야 내가 식당의 메뉴도 바꾸고 경제 방식도 바꾸고 활동 방식도 바꾸고 재성 다루는 방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관성을 고인물 되지 않게 해주는 게 식신상관이야. 그러면 관성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관성은 가치관, 사회조직 공동체 명예 같은 거죠. 그러면 관성을 견제하지 않으면, 식신상관으로 관성을 견제하지 않으면 극은 견제도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고인물이 돼. 법이 안 바뀌어. 가치관이 안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상이 관성을 본 사주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계속 변화돼 나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재성이 인성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돼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인성도 안 건드리고 관성도 안 건드려서 인성과 관성이 고인물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 인성과 관성이 고인물이 되면 그게 일명 꼰대가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 그냥 이 사람이 한 30살, 30대 중반까지 성장을 했어. 그 이후로는 자기 발전, 자기 개발 안 했어.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은 30대 중반 정도에서 가치관과 생각이 멈췄어. 근데 지금 그 사람 나이가 50, 60이야. 그러면 매일 라떼가 좋아 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라떼는 말이지 무슨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나는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셨다고. 뭐 이런 소리를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밥값보다 커피값이 더 비싸? 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나 때는 맞고 자랐어 이것들아. 그게 군대냐? 무슨 뭐 기숙사지? 뭐 이런 얘기들. 자, 현실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성은 가치관, 인성은 생각. 그러면 관성을 견제하게 되면은 내 가치관을 바꾸는 사람이야. 물론 가치관 바뀔 때 충격적인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 가치관 바뀔 때 충격적인 일들을 겪을 수 있다고. 여자는 말이지 10시 넘으면 딴 데 가면 안 돼 그러는데 자기 딸이 10시에 안 들어와. 자기 부인이 10시에 안 들어와. 자기 애인이 10시에 안 들어와. 여자는 말이지 무릇 손잡으면 결혼해야 돼 했는데 아니야. 이제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마다 가치관을 바꾸죠. 12시에 들어올 수도 있구나. 안 들어올 수도 있구나. 3일 후에 들어올 수도 있구나. 그래도 같이 살려면 용서해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이렇게 상관경관 식신제사를 당할 때마다 가치관을 수정해 나가다. 그래서 20대, 30대 때에 그 옛날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막장 사연들이 나오는, 부부관계 막장 사연 나오는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나쁜 여자가 있어? 어떻게 저런 나쁜 남자가 있어? 했는데 인생을 한 30년 살다 보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였어. 그리고 나도 수도 없이 그런 일을 당했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해서 그러다 보면 나이 50 정도 돼가지고 아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휴 살다 보면 그런 마치 이런 거야. 내가 젊었을 때 남편이 외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는데 내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하더니 또 외도를 해.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쫓아와가지고 당신 아들 때문에 내 신세 조졌어. 뭐 이랬더니 야, 다 참고 사는 거야. 뭐 이것도 약간 그런 요소이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식상과 관성이 서로 대립하는 사주들은 치열한 삶의 아픔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되게 유연하게 변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보면 돼요. 그럼 적당히 상관경관 돼 있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 꼭 그런 법 있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제극인돼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꿀 수 있죠. 의식혁명, 생각 바꾸기. 남의 생각도 바꿔줄 수 있고 내 생각도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주는 참 오묘한 학문이에요. 사주에 있는 에너지들은 나의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사주의 인성이 바뀐다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만 바뀌어요?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생각도 바뀌죠. 그럼 내 생각이 바뀌면 비겁의 생각도 바뀌겠죠. 내가 좋은 놈이면 비겁도 좋은 생각 하겠죠. 내가 나쁜 생각 가지고 있으면 비겁도 나를 쓰레기로 보겠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야, 머리 검은 것들은 걷어 키우면 안 돼. 머리 검은 것들은 진짜 그놈들 다 내 뒤통수 치는 놈들이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필터는 내가 살아가는 우주에 모두 퍼져서 남도 나를 그렇게 봐. 남도 나를 그렇게 봐. 남도 나를. 재밌는 거야. 사주의 인성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도 되지만 나와 엮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내 사주의 관성이라는 거는 나의 자존심, 나의 가치관도 되지만 내가 평생을 살면서 만나는 조직사회 모든 사람들의 명예도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남의 명예를 실추시켜버리면은 그거는 일단 내 눈앞에선 그게 남의 명예였지만 반드시 그게 내 명예인 거야. 남의 명예 실추시킨 게 내 명예도 되는 거야. 사주에서는. 남의 돈을 뺏어가면 쟁제하면 내 돈도 뺏기는 일이 생기는 거야. 내 사주의 재성은 내 재물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우주의 모든 공통된 재물이기도 한 거니까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이 사주 명리학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문제다. 내 생각이 바뀌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바뀐다. 내 가치관이 바뀌면 다른 사람의 가치관도 바뀐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릴 뿐이지. 자, 십성 상극, 십성의 생극입니다. 상극, 그냥 줄여서 극. 식상 제살, 식상이 관성을 극하는 관계. 자, 이거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라서 제가 이거 그냥 프린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주요한 핵심 용어는 이겁니다. 자, 식상 대 관성. 식상이 관성을 보면 관성을 바꾸거나 고치려고 한다. 관성이라는 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다. 근데 이걸 바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 식상 관성이 강한 사람들이 식당을 하게 되면 서비스 마인드보다는 자꾸 손님을 가리키려고 한다. 카운터에서 돈 받고 있는데 손님 포인트 카드는 미리 말씀하셔야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서비스 마인드 제일 좋은 거는 식상생재. 자꾸 손님하고 싸움 나는 사람은 식상 관성. 이런 구조. 그래도 관성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온건할 수도 있고 강렬할 수도 있고 가까이 붙었냐 떨어졌냐에 따라서 그런 일이 빈번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사회적 식상이 내 개인의 관성을 극할 수도 있고 또 나의 개인적 식상이 사회의 관성을 극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평생 살면 쌤쌤이야. 과거가 미래의 명예를 극할 수도 있고 미래가 과거의 명예를 극할 수도 있어요. 사주는 재밌죠? 시간도 되는 거예요. 연월은 과거, 일시는 미래. 그러면 연월이 일시를 극해버리면 젊었을 때 내가 높은 사람들의 관을 깠는데 내가 관을 얻고 나니까 어린 것들한테 내가 까이는 일이 당하더라. 공평하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 정관하고 편관의 요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관은 바른 규칙이고 편관은 힘든 규칙, 좀 특수한 규칙, 특별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규칙 같은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올해 이 집회의 자유가 없어졌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벌어지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편관 상황인 거야. 특수 상황 같은 거죠. 자, 특수 상황이라서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특수 상황, 특수 규칙. 사주의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만의 특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편적 규칙, 안정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편관의 규칙성은 좀 과도기적 규칙성이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신적 직업군하고 육체적 직업군이 있습니다. 식상, 제살, 식신상관으로 정관, 편관을 보는 사주는 이거 보자고요. 원래 사주의 에너지가, 즉 일간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형태가 식신, 제살 계열들이에요. 내 힘을 빼가지고 관성 고쳐야 돼. 관성도 내 힘 잡아먹고 식상도 내 힘 잡아먹고 이중으로 내 힘이 나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식신제살이나 뭐 식상제살 같은 형태인데 일간의 근이 아주 약하거나 일간이 식상하고 안 붙어 있으면은 보통은 그런 상황에 방관자 같은 형태나 운만 띄었다가 본진에서 빠져버리는 형태, 이런 형태고, 일간이 간여지동이거나 일간의 힘이 강하고 파워 있는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주동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일간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은 육체적 직업군이 가능하고요. 일간의 기운이 약하다라고 하다면은 정신적 직업군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 사회는 갈수록 음적, 정신적 직업성이 더욱 폭넓어지고 있죠. 옛날에는 마님 해가지고 근육 무락무락한 남자들이 생산성이 높았죠. 농사도 많이 짓고 일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낳고. 근데 요즘에는 근육 무락무락한 사람하고 돈 많이 버는 거하고는 무관해. 요즘 머리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이제 이게 근육 부락부락하고 요즘 상관없어요. 요즘엔 인텔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벌어 요즘에. 그렇죠?
근육 부락부락한 사람이 돈 많이 벌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이 벌어야지. 한국에 와 있는 막 파키스탄 막 이런 사람이 더 많이 벌어야지. 아직 아니잖아, 근데. 이것도 혹시 파키스탄 분이 들으면 그게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내용들을 쭉 읽어봐 주세요. 식신제살이라고 이 식상이 관성을 본 거는 하도 이게 명리계의 사건 사고는 대부분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쟁제 내지는 이 식상관성, 이게 식상관성이 관성을 바꾸려는 거니까 이게 권위를 바꾸려는 거잖아. 사회의 공동체의 규칙을 바꾸려는 거니까 충돌이 크게 날 수도 있죠. 어떤 사회를 만나느냐에 따라 잘못하면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 식상으로 관성 바꾸는 거잖아. 식상이라는 거는 내 감성이야. 감성적 행동이야. 근데 이게 관성을 건드려, 권위를 건드려버려. 건들면 안 되는 거를 너무 건드려버리면 후폭풍이 강하죠. 그래서 여자 사주의 식상 제살이 강했다. 이런 경우에 자칫 부부싸움 심하게 하면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내가 확 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너 뒤졌다 하고는 남자를 잡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자, 식상 제살, 식신이 편관을 본 건데요. 보통 편관은 제사를 해야 마땅한 것이 편관입니다. 그래서 편관은 재화해서 쓰시오, 조절해서 쓰시오. 편관은 견제장치인 식상을 놓고 쓰시오. 혹시라도 편관이 폭주하지 않도록, 폭주하여 일간을 심하게 극하지 않도록 이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으시오 같은 거죠. 이건 견제의 장치예요. 내가 만약에 부자야. 내가 부자인데 도둑들이 내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용병들을 고용을 했어. 근데 이 용병이 실력은 출중한데 도덕성은 좀 검증이 안 돼 있어. 그러면은 뭔가 담보 잡아놓는 게 있어야 돼. 걔네들이 배신 때려서 나 죽이면 안 되냐. 내 물건 가져가면 안 되니까 뭔가 걔네들의 인지를 잡아온다든가 뭐 걔네들을 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약 마지막 날 성실히 하면 그때 돈을 주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식신제살은 식신 플러스 편관이다. 일간에 좀 힘이 강해야 됩니다. 자, 편관을 좋게 남편을 바꾸려 한다.